이번 9번째 편은 성공적인 보수소 원자 모형을 다른 원자들에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원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빛을 관찰하는 분광 실험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험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보호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양자 조건을 좀 더 일반화하고 양자 수도 n 이외에 2개의 양자 수를 더 도입합니다. 발생하는 빛의 세기도 대응 원리를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20년대 중반 양자이론 확립의 기반이 됩니다. 태양계와 유사한 보의 수소 원자 모형 이론은 실험에 의한 리드버그식을 완벽하게 설명하였고 프랑크 헤르츠 실험에 의하여 뒷받침되었으며 수소 원자 이외의 실험 결과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피커링에 의하여 알려진 수소 혼합물 선 스펙트럼의 피커링 시리즈의 수소 원자 모형식을 적용하면 양자수가 정수가 아닌 2분의 1, 2분의 3과 같은 반정수에 대응되어 보호 모형이 맞지 않은 것으로 당초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온화된 헬륨 원자라고 가정하고 적용해 보니 수소 원자의 경우처럼 잘 맞을 뿐 아니라 리드버그 상수도 수소 원자의 4배 크기로 얻어져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뿐 아니라 플러스 1가 헬륨 이온에도 적용이 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뒷받침은 수소는 물론 현재 수소 유사 원자로 불리는 원자핵과 전자가 한 개인 모든 이온에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가 모형에 관하여 러더포드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높은 에너지 궤도를 회전하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궤도로 이동하는 과정, 즉 전위 또는 양자 도약에서 전자가 어떻게 자신의 종착역을 미리 알고 그에 맞는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전자와 같은 소립자들이 미래에 닥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양자 이론의 일상적 경험과 배치되는 인과율 위배 문제와 관련됩니다. 당시 방정관에 기체를 놓고 나오는 빛을 관찰하는 분광학 분야는 19세기 말부터 중요한 연구 분야로 양자 이론과 함께 발전합니다. 실험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기체들의 선 스펙트럼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는 양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궤도만을 공전할 수 있고 분광 스펙트럼의 선은 전자의 궤도 사이의 양자 도약에 의하여 방출되는 빛인데 모든 궤도 사이의 양자 도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양자 이론에서 선택 규칙이라고 부르는 모든 궤도 사이에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궤도 사이에만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 한 개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까이 붙어있는 여러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선들, 이를 미세 구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들이 나오는 이유와 모든 원자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와 여러 물리학자들이 노력하게 됩니다. 양자 이론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젊은 물리학자들을 키워낸 영원한 선생님인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존 머펠트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미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 준위를 위하여 회전운동의 각 운동량 벡터와 크기와 방향의 양자화를 가정하여 n 이외에 두 개의 양자수 k와 m을 도입하는데, 이는 후에 n은 주 양자수이고 각 운동량 양자수 L과 자기 양자수 M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1922년 스턴-갤락 실험에 의하여 확인되고 선 스펙트럼에서 자기장에 의하여 선이 분리되는 제만 효과를 설명하는 데 이용됩니다. 존머-펠트는 새로운 양자수 도입에 의하여 궤도가 원에서 벗어남에 따라 보호 모형의 양자 조건도 수정하여 원 운동을 비롯하여 진동 운동이나 타원 운동과 같이 점을 중심으로 주기적 운동을 하는 모든 운동에 대하여 좀 더 일반적인 양자 조건을 제안합니다. 양자 조건은 운동량과 위치로 표시되는 위상평면에서 운동량의 위치에 대한 경로 적분으로 표시되는 일반적인 각 운동량이 양자수 n의 플랑크 상수의 곱으로 간단히 표시됩니다. 이 식은 원 운동인 경우 위상평면에서 경로 적분값이 2파이 m이 되기 때문에 보호의 양자 조건이 됩니다. 보호의 이론은 당시 수소와 수소 유사 이온들의 선 스펙트럼의 결과를 잘 설명하였지만 다른 원자나 분자의 스펙트럼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형 자체에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는 왜 특정 궤도만을 공전하는가의 문제로 왜 양자 조건이 필요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이 나오거나 흡수되는 전이 현상은 어떤 메커니즘, 즉 어떤 전자의 이동 경로나 원자의 구조 변화에 의하여 일어나는가입니다. 고전역학으로 설명하는 궤적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 스펙트럼을 자세히 관찰하면 선의 세기가 다릅니다. 보호 모형은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선 스펙트럼의 세기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호도 모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가 되는데,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면 전자들은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없어 분자의 전자 상태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양계와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한 양자 개념을 도입한 고전 이론의 적용과 대응 원리를 더 확장시켜 설명이 안 되는 실험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도한 방법으로는 선 스펙트럼의 진동수뿐 아니라 진폭도 완벽하게 구하여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뿐 아니라 세기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파동의 수식에 의한 표현은 진동수와 진폭을 포함한 주기적 함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함수로 삼각함수인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량이 m인 입자가 힘 상수가 k인 스프링에 매달려 y방향으로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 사이를 진동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최대 진폭인 a가 별로 크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단순 조화 진동자라고 부르고, 뉴턴 역학에 의하여 운동방정식을 간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궤적을 알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 입자의 위치를 함수로 표시하면 표현된 파동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파의 세기는
전자기 이론에 의하여 진폭 A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전자기 이론에 의하여 전자가 진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자가 전자라고 하면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진동수 nu, 세기가 A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파동은 평면 위의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표시하지만 대부분의 빛은 이러한 선평광이 아니고 빛의 진행 방향의 수직인 면을 회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원평광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를 표현하는 진행 방향의 수직 면을 실수와 허수 좌표로 표시하면 한 개의 변수로 면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오일로 공식을 사용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동이 여러 개가 합해져서 복잡하게 나오는 파동은 일찍이 19세기 초 프랑스의 수학자 프리에가 수학적 방법을 정립하여 나타냈는데, 이를 프리에 급수라고 하고 현재 모든 파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학적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는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위하여 대응 원리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빛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양자수 n이 매우 큰 경우를 가정하여 대응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는 정확한 운동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면서 양자 가정과 함께 고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의 운동이 단순 조화 진동자라고 가정하여 빛을 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빛의 세기를 구하기로 합니다. 양자수 n이 큰 진동자에 의하여 방출하는 빛은 n궤도, n-1궤도, n-2궤도, n-3궤도 등등을 회전하면서 빛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발생하는 모든 전자기파를 프리의 급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한 스몰 q는 전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전자기파들의 프리의 급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 조화 진동자의 운동방정식을 만족하는 전자의 궤적을 나타내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자 조건인 각 운동량은 NH라는 조건을 적용하여 Q를 단순한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아울러 진폭을 계산할 수 있어 발생하는 빛의 세기가 양자수 n의 비례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모델 시스템인 단순 조화 진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수소 원자에 적용하는 데에는 수학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호는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1920년대 들어서서 젊은 물리학자들이 획기적인 제안을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결국 양자 이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보호 수소 원자 모형은 수소뿐 아니라 전자를 한 개를 가진 수소 유사 원자들에 대하여 잘 설명하였고, 분광 실험 기술 발전에 의하여 얻어진 정밀한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양자수 도입과 그에 따른 양자 조건을 일반화하였고, 선 스펙트럼의 세기를 유도하는 시도를 통하여 일반적인 원자로 확장하는 노력을 했지만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은 본격적으로 양자 이론 확립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첫 편부터 이번 9편까지 양자 개념이 고전 이론과 함께 적용되어
양자이론 확립의 기반이 되는 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